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거군입니다. 오늘도 맥주에 대한 상식과 역사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티거군의 맥주 해부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이트의 신제품 테라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었잖아요. 역시 신상은 신상인가봐요. 그 영상이 글쎄 24,000뷰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오랜만에 마셔본 아주 밝고 맑은 맥주였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밝고 맑은 맥주를 마시기 시작한 지가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옛날엔 색이 짙고 탁한 맥주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럼 누가 언제 이렇게 밝고 맑은 맥주를 세상에 선보였던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Right now. 다들 썸네일과 타이틀 보고 들어오셨을 테니까 정답은 이미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필스너 우르켈입니다. 이 필스너 우르켈은 다들 아시다시피 체코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맥주인데요. 정확하게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 퀸의 노래로 더 유명한 나라, 바로 보헤미아 공국의 맥주였습니다. 보헤미아에서는 유럽 국가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수도원에서만 맥주를 양조할 수가 있었는데요. 13세기경 보헤미아는 시민 누구나가 양조를 해서 판매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맥주의 미음도 모르는 양반들이 맥주 양조라는 블루오션에 뛰어들었고 결국 지역의 맥주 수준은 형편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불만을 품은 보헤미아의 풀젠 지방 주민들에 의해 새 양조장이 건설되죠. 하지만 맥주의 미음도 모르는 건 풀젠 지방 주민들도 크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 맥주의 맛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양조 기술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헤미아의 바로 옆에 붙은 나라, 지금은 독일의 일부가 된 바이에른 왕국의 양조사 요셉 그롤을 초빙하게 됩니다. 요셉 그롤은 이미 바이에른에서 유행하고 있던 하면 발효 공법, 즉 저온에서 발효하는 라거 맥주를 기반으로 보헤미아 풀젠 지방 특유의 아주 부드러운 물이 부드럽다는 건 학교 다닐 때 다들 배우셨죠? 단물, 즉 연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헤미아를 대표하는 귀족 호품종이죠, 사스. 그리고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던 굽지 않은 아주 밝은 색의 몰트, 이 특징적인 재료들로 1842년 10월 5일에 처음으로 양조된 맥주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플젠스키 프라즈드로이, 독일어로 필스너 우르켈입니다. 필스너 우르켈은 플젠의 원조집이라는 뜻입니다. 약간 춘천의 원조 닭갈비 이런 느낌. 그런데 재밌죠? 체코 맥주인데 왜 상표가 독일어일까요? 이건 알려진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셉 그롤이 독일인이었다는 이유와 주 타겟이 독일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맥주 하면 떠오르는 나라, 당연히 체코보다는 독일이잖아요. 그만큼 독일인들도 맥주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한데요. 이 필스너 우르켈이 딱 등장하자마자 와마 뭐여 이 황금빛의 맑고 아름다운 맥주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사실 19세기 이전에는 맥주의 색이랑 탁도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대부분 도자기로 된 잔에 마셨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4대가 딱 맞아버린 것이 딱 요때쯤에 유럽 전역에 유리공예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리잔이 점점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이 맑고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황금빛 필스너를 처음 영접한 독일인들은 기존의 독일 맥주보다도 이 체코의 필스너 우르켈을 더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이 겁나게 자존심이 상해버리지만 어쩌겠어, 넘날이 아름답고 맛이 좋은디. 그때부터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의 유서 깊은 양조장들이 체코의 이 신생 듣보잡 양조장의 맥주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황금빛의 맑은 라거는 현대 맥주의 9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죠? 필스너 우르켈은 방금까지 들으셨다시피 제법 역사적인 맥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셔볼까요? 한 잔 딱 나오네요. 자, 이렇게 맥주를 따라보았습니다. 이 필스너 우르켈은 이렇게 거품을 많이 서빙하는 게 정석입니다. 심지어 필스너 우르켈 전문점에 가면 잔 전체를 거품으로만 채워서 서빙을 하는 메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메뉴들과 가격은 같습니다. 좀 양아. 자, 외관 한번 둘러볼까요? 카스나 하이트보단 조금 더 짙은 황금색 컬러고요. 대단히 맑은 투명도를 하고 있고 흰색에 제법 조밀하고 유지력이 썩 괜찮은 거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거무죽죽한 맥주만 마시다가 이 맥주를 딱 처음 마주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아름다울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에는 너무나 흔한 비주얼이 되어버렸네요. 자, 향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제법 풍부한 중간 수준의 빵과 같은 몰트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홉 수준은 중간 정도 되고요. 아주 전형적인 노블 홉이죠. 사즈의 플로럴, 스파이시, 허브 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맛을 볼까요? 아하! 이 몰트와 홉의 수준 모두 중간 정도 되는데 그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입에 딱 들어가자마자 선명하게 느껴지는 빵과 같은 몰티함, 그리고 적절히 쓴맛과 함께 사즈가 주는 전통적인 노블 홉의 풍미가 아주 좋아요. 한 모금 더 마셔볼게요. 약간 밝은 색깔의 꿀 같은 느낌도 나고요. 이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법 씁쓸한 편인데 피니쉬가 그렇게 드라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쓴맛이 그리 거칠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바디는 미디엄 바디 정도 되고요. 탄산은 보통 수준 정도 됩니다. 역시 인터내셔널 페일라거랑은 비교가 안 되네요. 뭐 물론 취향 차이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몰트와 홉 특성 모두가 적당히 두드러지면서 이 밸런스를 아주 잘 이루는 아주 멋진 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정말 신선한 녀석이 걸리면 이 사즈 홉의 상쾌함을 정말 만끽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마신 맥주는 그 정도 컨디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캔보다는 확실히 병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신다면 체코에서 직접 이 역사적인 맥주를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불타바강 유람선에서 마시는 이 필스너 우르켈이 진짜 천상의 맛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